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짓는 가장 튼튼한 구조물들, 그 속에 숨어 있는 아주 위험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걸 찾아내기 위한 기술의 경쟁,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이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이 바로 확산성 수소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용접을 할 때 있잖아요. 아주 작은 수소 원자들이 뜨거운 강철 속으로 쏙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강철 내부를 막 돌아다니다가 가장 약한 곳, 힘이 몰리는 곳에 딱 모여서 결국엔 예측도 못한 균열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거대한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그런 끔찍한 사고의 주범인 거죠. 그럼 이 무시무시한 위협에 맞서서 옛날 엔지니어들은 과연 어떻게 싸웠을까요? 정말 기발하면서도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원리를 이용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아날로그 방식의 해법이었죠. 네, 바로 이 글리세린 치환법이라는 건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용접한 샘플을 아주 빠르게 식혀요. 그리고 45도 정도로 따끈하게 데운 글리세린 용액에 그냥 푹 담그는 겁니다. 그러고는 꼬박 이틀, 그러니까 48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샘플에서 수소가스가 뽀글뽀글 나오는데 그걸 모아서 양을 재는 거죠. 어때요?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장비도 간단하고 돈도 별로 안 드니까 현장에서는 정말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시대가 바뀌면서 더 강하고 더 대단한 첨단 강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이 오래된 방법의 치명적인 약점이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자, 바로 여기가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방법 속에 어떤 위험한 계산 착오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 아날로그 방식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문제는요, 바로 글리세린 자체에 있었습니다. 샘플에서 분명히 수소가 빠져나왔는데 그중 일부가 그냥 글리세린 액체에 수르르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글리세린이 좀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기포들이 그 안에 갇혀서 위로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측정되어야 할 수소가 중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심각성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실제 수소량과 우리가 측정한 값 사이에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수소의 양이 무려 20에서 30%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위험 신호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아찔한 위험천만한 오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험한 오차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겠죠? 업계는 과연 어떤 해결책을 찾아냈을까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정밀함의 상징,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새로운 표준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죠. 이게 바로 현재 국제 표준으로 쓰이고 있는 ISO 3690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입니다. 딱 봐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가장 큰 차이점,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액체를 전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건조한 상태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소가 중간에 사라질 틈,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술의 심장,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진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TCD. 우리말로는 열전도도 검출기라고 하는 아주 정밀한 센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샘플에서 뽑아낸 수소가스를 아르곤 같은 기준이 되는 가스랑 섞어서 흘려보내요. 그럼 이 가스들이 아주 뜨겁게 달궈진 전선 위를 휙 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수소가 섞여 있으면 이 전선이 식는 속도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요. TCD는 바로 그 찰나의 온도 변화를 귀신같이 잡아내서 정확한 디지털 신호, 즉 숫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정밀성이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 가로 이겁니다. 100%. 이 디지털 방식으로는요, 아무리 적은 양의 수소라도 단 한 개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그 불안했던 측정 오차는 이제 완전히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방법을 나란히 놓고 보면 와, 정말 세상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시죠? 꼬박 이틀 48시간이 걸리던 분석이 이제는 몇 시간이면 끝나고요. 무엇보다 30%에 달했던 그 위험천만한 오차는 이제 사실상 제로가 됐습니다. 이건 그냥 개선된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기술적 도약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말이죠. 아니 그렇게까지 정밀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숫자가 좀 더 정확해진 거 아니야? 하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에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현대의 강철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강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수소 같은 불순물에는 오히려 더 약해집니다. 내성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에이 이 정도 수소는 괜찮아 하고 넘어갔던 양이 지금의 고강도 강철에서는 곧바로 치명적인 균열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안전지대가 그만큼 확 좁아져 버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깊은 바다에 있는 해양 시추선,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초고층 빌딩까지 이런 최첨단 구조물에 쓰이는 소재들의 세계에서 30%의 오차는 그냥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곧 붕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같은 말이에요. 이제 정밀함은 사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겁니다. 이렇게 수소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한 혁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소재들이 지금보다 상상도 못할 만큼 더 강해진다면 그 안에는 또 어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위협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할까요?